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집값은 오를까요? 이런 전화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집값보다는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물론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집값을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소위 깡통주택,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마이너스 주택도 생기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주택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의 동향은 다분히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의 후유증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집값은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시장의 돈은 풍부합니다. 어지간해서 떨어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집값, 특히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큰 돈이 들어갑니다. 대출까지 안고 들어가죠. 또 거래 그닥 쉽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금융자산처럼 전화 한 통화로 팔고 사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동산은 길게 보아야 하는데 이 부동산을 길게 볼 때 가장 큰 변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입니다. 자, 2020년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최초입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가 시작됩니다. 2020년 대한민국 최초 인구의 자연 감소. 자, 이것은 부동산 재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대부분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특히 시니어 분들 노후 준비에 부동산, 임대소득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노후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즉,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는 기본인 것 아시고 있죠?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전체 인구의 16% 달합니다, 현재. 그런데 몇 년 후 2025년이 되면요. 105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총 인구의 5분의 1, 20%를 차지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이른바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게 됩니다. 자, 노인 부양비 이것도요. 예컨대 경제활동 인구 즉 생산 연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인데 올해 2020년은 21.7명 즉 생산 연령 인구 100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1.7명 정도인데 이것도 2060년이 되면 거의 100명 가운데 100명에 가까운 91.4명이 65세 이상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2060년을 기준으로 하면 100명당 65세 인구가 90명 이상이다. 10명에 9명은 65세 이상이다. 경제 돌아가겠습니까? 생산 인구 있겠습니까? 거의 희박하죠.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니어 분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알아봤더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이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1.1%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금이나 적금, 보험, 또 약간의 투자 등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27.9%, 그 다음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운용, 임대소득 등등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분들도 14.6%에 달합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재산, 자산이 좀 부족한 분들, 그 다음에 예금, 저금, 보험 등등을 또 준비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분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그나마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운용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동안 이제 시니어들로 살아오신 분들은 그동안 부동산이 아주 톡톡한 재미를 주었으므로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빚을 내더라도 이런 정서가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주거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집값이 어떻게 될까, 상가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모든 연령층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 보면요, 대한민국 현재 지금 7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자, 이 그림인데 지금 그림에서처럼 인구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2019년 지난해 1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의 인구 감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2020년 9월까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자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라는 건데, 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자연 감소는 대한민국 역대 최장기간 자연 감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되는 첫 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서히 사라지더니 어느 날 건물이 텅 비고 어느 날 도시가 사라지는 현상, 이미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유럽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2020년 대한민국 최초 인구 자연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자들, 외국의 근로자들 많이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를 포함해서 포함한 총인구 역시도 이대로 가면 2029년부터는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은 떨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겠다 생각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예컨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2015년 서울의 세대 수는, 서울의 인구는 1002만 명이었고 2019년 지난해 서울 인구는 972만 명으로 분명히 인구는 줄었는데 집값은 올랐다. 그 이유가 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세대 수는 2038년까지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 세대 수가 202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때부터 감소하겠다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이 세대 분화가 훨씬 강하게 빨라지고 있는 결과로 한국의 세대 수가 2038년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하겠다. 따라서 이 세대 수가 계속 증가하면, 즉 독립 세대가 계속 많아지면 1인 한 가구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집값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고, 그것이 떨어지는 집값 인구 감소 때문에 그 이상으로 다시 집값을 올리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은 떨어질까? 두 번째는요,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평택시, 미군 이전하고 있는 이 경기 평택시의 현재 인구는 50만 명에 못 미치는 47만 명이라고 하는데 2035년에는 150만 명까지 증가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자, 돈은 사람이 끓는 데에 돈도 가죠. 사람이 많이 끓으면 주택에 대한, 또 상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죠. 자,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심해진다. 인구가 많이 몰리는 데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오를 수 있다. 반대로 2030년이 되면요, 30대 이하 인구가 하나도 없는 제로, 그런 도시, 지자체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역, 그 도시에는 부동산 재테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30대 이하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죽어가는 도시, 즉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그 지역에 부동산 재테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도시 내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같은 도시라도 뭐 비근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강남 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같은 서울이라도 집값의 편차는 아직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투자는 어떨까요? 상가 투자. 상가 투자도 기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 편차가 있겠죠. 사람이 많이 들끓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상가는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같은 상권이라도 이제 달라지고 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이 도시 주변 중심지, 도심의 소비가 점점 주택가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이 살고 계시는 동네만 하더라도 작은 이 카페들, 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 어라운드, 즉 집 주변 홈 어라운드 소비로 표현하는데, 이 같은 집 주변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똑같은 상권이라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점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 어쨌든 이 주택가 주변의 상권 변화에 주목하자. 상가 투자. 자,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제가 그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 기본적인 교통은 갖추었으면서도 너무 도심 중앙이 아닌 일종의 숲세권, 즉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집 주변의 자연 환경도 크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요인이 점점 증가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집이든 상가든 부동산 재테크의 복병, 그것이 바로 세금이죠. 지금도 양도 차익, 즉 집을 또는 토지를 또는 상가를 샀다가 팔 때 그 이익금, 생기는 양도 차익의 50%를 세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고, 팔 때까지 보유 기간 동안에 각종 세금 뭐 등등을 다 포함하면 실제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양도 차익의 50%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앞으로는 세금이 적어지겠지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또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발품을 잘 팔아야 된다. 그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집값이 내리고 일률적으로 상가가 뭐 불안하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세금은 공통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는데 가장 복병은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아닐까. 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후 어떻게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후 준비 1순위 국민연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 보충해야겠죠? 어떻게 보충합니까? 여유가 된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노후 준비로 뭐 보험회사 연금이라든지 또 증권회사 연금저축 펀드 IRP 등등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50대 이후는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이 돌려받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후 준비 1순위 50대 이상 국민연금을 보충하시라. 또 돈을 받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여유가 있다면 뭐 몇 년 유예하면 훨씬 많은 이자를 보태주죠. 자, 그것도 활용하시라. 수령 유예. 그 다음에 혹시 직장을 그만두어서 보험료를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었던 그런 기간이 있다면 다시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목돈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내고 그럴 수 있다면 등등해서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두 번째는요. 연금저축펀드.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보험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알려져 있는 IRP 등등을 또 한번 고려해 보시고 세 번째는 특히 지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에 이 기준 가격, 책정된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가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많은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이 있다 없다? 없겠죠. 자,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고 네 번째는요. 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르겠지만 특히 부동산을 비중이 높다. 이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에 일정 몫을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절세 관련 상품 고려하셔야 되는데 절세도 절세거니와 이것이 투자 상품이어야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투자 상품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금리 연동. 자, 이것은 지금 뭐 저금리입니다. 이 저금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생 저금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세 관련 상품을 찾거든 반드시 투자 상품이어야 한다. 이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0년 대한민국 최초 자연 인구 감소라는 이슈를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노후 준비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그리고 다른 좋은 분께 공유하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